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9월 2일 현재 시간 3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막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 선물 시장이 새벽에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한산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름대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흐름이 좀 무너지고 있는데, 자,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볼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시 9분에 매매를 다 끝냈고요. 매도 포지션을 익절을 다 끝내고 놀고 있는 상태고, 익절하고 나니 반등을 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매일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매일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처럼 좀 여유가 있거나 할 때는 틈틈이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보셔야 될 것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집중하셔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부분이 좀 집중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들의 가정을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들의 가정을 좀 보자고 하면 제가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 시황을 꼭 보세요. 네, 제 시황을 보시면 해당 내용들을 제가 늘 게시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늘 게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게시 상태들을 보면 제가 뭐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AI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스를 앞으로 쭉 넘겨서 보시면 어떤 뉴스가 있냐면, 지금 뉴스의 순서가 이제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오픈 AI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픈 AI에서 울트먼이 발언을 하기에는 현재 AI 산업의 버블 가능성을 오픈을 했죠. 네, 버블 가능성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나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 오픈 AI의 샘 울트먼의 이 발언이 확장력을 좀 잃었던 이유 중에 뭐냐면, 그러면서 결국 이제 본인들은 신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앞뒤가 좀 안 맞죠.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 해외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인도에서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잠잠했다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만들었던 것이 좀 이슈가 됐거든요. AI 자체 칩을 만들었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고가를 찍고 나서 주저앉아 버린 형태가 됐는데, 이 핵심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이 지금 처음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자체 AI 칩인데, 사실 이전에 올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의 딥시크, 우리나라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 딥시크 사태가 있어서 시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죠. 이 당시에도 왜 그 폭락을 했고, 이 폭락 기간이 한 2달 정도,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리고 뭐 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국가 대비해서 반토막 넣었으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칩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 때 단가를 100만 원이라고 접으면 여기서 만들었던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주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가 펌핑을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인공지능을, 챗GPT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AI 쪽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생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오픈 AI에서 먼저 한번 멘트를 던졌어요. 멘트를 던지니까 주가가 반응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겨냈는데,
다시 연타석으로 알리바바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덜썩 주저앉았죠. 다행히 이게 지금 하루가 어제 같은 경우는 노동절이 있어서 하루 휴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 스킵이 됐어요. 하루 주가가 스킵이 돼서 다행히 가볍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의 연속성이 나올 수도 있었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영상을 그냥 찍지 말고 그냥 매매도 끝났으니까 좀 운동이나 할까 하다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가 오늘 저녁장이 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습 효과로 인해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겠다라는 학습 효과에 빠지면 될 일이 아닌 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고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 사태가 생겼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1주, 2주가 아니고 2달 정도의 사이클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저점이 잡혔던 상황을 염두를 해봤을 때 지금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나라장을 보면요. 오늘 국내장을 보면 어제 코스피가 어제 급락했거든요. 코스피가 어제 급락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3180에서 3135까지 그대로 수직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주가가 어제 낙폭의 거의 90%를 갭 부분을 다 못 메꿨기 때문에 90%를 메꾸고 끝이 났거든요. 사실 얘네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저께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격을 많이 완화하면서 주가를 회복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프리마켓 타임, 저는 이제 프리마켓 타임 매매를 좋아하니까 이 시간대를 보면 어느 정도의 동조성을 보이거든요. 동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동조성.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최근 증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였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국장은 완전하게 회복을 했다고 말해도 되겠죠? 완전하게 회복을 했는데 미선물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이너스권이에요. 이 얘기인 즉슨 뭐냐면 지금 주가가 약세 기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무겁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고부가 가치에 대해서 기대치 때문에 올랐던 주가들이, 반도체 섹터들이 결국은 자체, 버블, 저가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지금까지의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말이 안 된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죠. 아주 단순하게 물론 이제 비교구는 아닌데 여러분, 비교구는 아닌데 건설이라고 합시다. 건설이라고 할게요. 자, 건설이라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건설이라고 봤을 때 건설이 마진율이 실제로 집 지었을 때 마진율이 10%가 10에서 20%가 나와도 대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엔비디아 얘네들은 70%를 넘겨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75% 거의 80%에 근접하는데 여기서 1, 2%만 빠져도 영업이 줄었다고 이제 주가가 빠지는 판세인데 사실 이제 저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측면에서의 의미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이 자체 AI 칩, 저가, 이게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자체라는 단어에 좀 인식할 게 아니라 저가라는 개념의 접근이 맞아요.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에서 일반적 가치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충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딥시크도 그랬던 상황이죠. 챗 GPT를 완전히 겨냥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도 주가가 흔히 말해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왜 빌빌거리느냐? 이 부분을 좀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목군의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 아직 시간의 거래가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는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지만 테슬라도 유럽에서 판매가 떨어진다고 징징대고 있지. 엔비디아 두들겨 맞으면 TSMC 브로드컴은 같이 두들겨 맞고 있지. 이런 구조에서 이 친구들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견인하던 힘이 빠지면 당연히 주가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나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뭐 상승을 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리듬을 좀 타는 편인데 지금 리듬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다소 무거운 맛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저 부분을 털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저 AI 관련된 부분들을 털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하가 좀 상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 자체가 단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전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를 같이 비유해서 본다고 하면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길어진다고 했을 때 주가 데미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종목 분석이 지금 사실 의미는 없어요. 종목 분석이 의미가 없지만 지금 보면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뭐 1, 2가 뭐 엔비디아가 시총 1이긴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7월 30일에 신고가를 찍어 놓고 연일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7월 31일이에요. 자, 7월 31일인데 이때의 주가를 같이 나스닥을 비교해서 같이 보실게요. 나스닥을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8월 13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자, 7월 31일이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7월 31일,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가예요. 조정을 같이 받았거든요. 그리에 이제 주가가 엔비디아 때문에 버텨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더블 고점을 찍었지만 결국은 이 A형에 있었던 고점 구간을 이 B에서 과도하게 넘긴 게 아니고 B 현재 위치를 C라고 가정해서 봤을 때 전부 다 A 구간이 저항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가를 찍었던 날 기점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태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시점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조정을 받고 들어 올려주는 힘을 주긴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이고,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게 없는 상태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7월 30일날 똑같이 고점을 찍었죠. 메타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이 현재의 주가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구조, 테슬라는 요즘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덜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판매량이 계속 좀 빠지면서 판매량이 계속 좀 부담을 좀 받으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군들이 휘청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이에 앞서서 금리 얘기를 갈 수밖에 없죠. 금리를 가게 되면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계획한 일정 그대로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얘네들은 이미 연준은 여름이 끝날 무렵에 금리 조정을 검토하겠다. 이게 6월달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6, 7, 8, 9 현재까지도 9는 이제 막 1일 시작했으니까 빼고 3개월을 그냥 주구장창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쿠기사도 날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쿠기사도 같이 맞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서로 충돌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앙은행을 압박을 하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발언이 중앙은행을 자극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이 대다수란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던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 불안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라서 흐름이 좀 덜 보이겠지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금 가격이 폭등 중이에요.
금 가격이 완전히 고공행진주의입니다. 자칫하면 4월 달에 신고가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4월 달에 신고가. 여러분들 요 구간을 좀 잘 봐야 돼. 제가 오늘 요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4월 22일 잘 보세요. 자, 골드 가격 4월 22일, 골드 가격 4월 22일 잘 보시면 나스닥으로 따지면 일봉으로 잡으면 4월 22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란 말이죠. 18,000, 19,000 언더 사이에요. 자, 여기가 4월 22일인데 제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딥시크 있었다고 했죠. 이때가 딥시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금 가격은 이 구간에 도래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접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계속 연준 중앙은행을 건드니까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현상이 높아지니까 금 가격을 찾아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IT 섹터가 버텨서 주가가 버텨내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 섹터를 흔들 수 있는, 또 빅테크 섹터를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주가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엄청 비싼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돈 내고 들으시는 회원님들이나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일반 분들한테 요즘 잘 설명 안 드리는 내용이죠. 딱 들어보니까 아다리가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차트 짝대기 짝 그어놓고 여기가 깨지면 매도, 여기 올라타면 매수,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좀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시장 리듬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수익이 계속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이 왜 계속 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포트폴리오, 어떠한 흐름을 타고 가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 지금도 유럽장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바로 저점이 또 깨지면서 밀려나가기 시작하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점의 흐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오늘 매매를 수익이 나서 일찍 끝낸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역 사건에 대한 내용 부분을 저도 좀 눈으로 직접 좀 확인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기조죠, 기조. 기조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예요. 근데 지난번에 딥시크 때는 굉장히 이 투자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좀 임팩트가 있어서 좀 빠른 무브먼트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두 번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냐면, 뭐 그냥 가볍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섭죠. 그러다가 두들겨 맞으면 이제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전형적인 악성 매물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이 재차 강해지다 보니까 좀 맹목적인 신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움직이는 폼을 봐서는 맹목적으로 예쁘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조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번 달 말쯤, 중순 말쯤 되면 아마 이벤트가 아마 대대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대대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그 전에 함께 체험하시면서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매매가 어려워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 분께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의 매매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점을 좀 명확히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빠르게 문의하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셔서 시장을 한번 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기면 수익과 함께 여러분들 계좌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들 각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매매는 끝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을 낼 생각은 없고 시장 구경하면서 내일장 대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대표였습니다.